회장님이 소속이 네. 라오스 정부 소속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야, 농림부 소속입니다. 혹시 국적은 어디십니까? 한국이죠. 근데 라오스 정부에서 일을 하신다. 예.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Hi, H-I. 아, Hi. 이렇게 해서 예. 하이, HI. 홍정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0 몇 년 되셨습니까? 26년 됐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 아유, 무슨 말씀. 오늘 전반적으로 라오스 역사에 대해서 네. 한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1995년도에 들어왔어요. 26년 됐죠. 26년이요. 그 당시 한인 내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 그 당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직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 태국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들어왔죠. 그때는 한국과 태국은 직항이 직항이 있었죠. 예. 라오스는 이제 태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들어와야죠. 그 방콕에서 네. 어떨 때는 4시간, 어떨 때는 8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라오스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려면. 그때 당시는 뭐, 어차피 비행기 편이 그렇게밖에 안 됐고, 네. 예, 그리고 또 내가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들어오다가 뭐 또 베트남으로서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태국 쪽이 비행기 편수가 많아서 조금 이제 좀 편리했죠.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외교 수립을 1995년도에 이 나라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 대사를 잘 알아가지고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사하고 그 대사관 직원들 같이 들어왔어요. 라오스에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아, 나는 이제 와서 보고 사업을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해서 이제 같이 들어와 봤죠. 그때 내가 그 우선 사업을 하려면 이 나라 그 시장을 가봐야 하잖아요. 네. 그 전자 그 시장을 가니까 텔레비에 전부 다 우리 LG, 삼성 마크가 다 붙여져 있어요. 텔레비에. 그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야, 우리나라 물건이 이런 데까지 왔나 해가지고 단단히 보니까 딴 그 회사 건데 우리 LG하고 삼성 로고를 거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가짜배기 짝퉁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상품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LG 전자 대리점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 당시 1세대 분들은 어떤 종사에 많이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장사, 옷장사. 새 옷이요 아니면 헌옷. 헌옷하고 또 나무 장사. 네. 그리고 또 이 자동차도 이제 한두 사람 또 하는 것 같고. 자동차라면은 중고차. 그렇죠. 그 당시 때는 한 26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때 자동차는 BNT 안에 많이 없었죠? 그럼요. 많이 없었죠. 지금 그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아이고, 많이 좋아졌죠. 아니, 있는 사람이야. 에어컨은 다 있었는데, 이제 네. 보통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죠. 선생님께서는 라오스의 산업혁명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명이 이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네. 그 5년 단위로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경제개발 이걸 하고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한 2002년부터 2002년부터 아마 이 나라 정부가 그런 쪽으로 많이 심려를 기울였죠. 어떻게 보면은 직항이 뚫리고 나서부터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그때 1.5세대라고 하나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좀 잘된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때는 뭐 뚜렷하게 뭐 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나라에서 그 약재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약재. 우리나라 같으면 그 활명수 만드는 회사로 아마 집어연 것 같은데, 망랭이라고 그 소화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재들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기서. 남부지방 쪽도 많이 나지만 이 근처에도 그거 이제 뭐 자연산이 아니고 일부러 또 심어서도 또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안 하고 네. 중국에서 이제 전부 다
하죠. 그 당시 부동산이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어요. 뭐 10배, 100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흔히 말하는 메콩 강변에 있는 메인 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당시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가격이? 내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좀 물어볼 일이 있어 물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스퀘어미터당 60불. 제일 비싼 곳. 네, 지금은 제일 비싼 데죠. 지금은 얼마 합니까? 지금은 거기가 한 5,000불 가까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은 그 당시 땅 사는 사람들은 다 돈 벌었겠네요. 거기 원래 다 부자만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땅 팔지도 안 하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BNTN 수도가 다 땅값이 다 올랐나요? 다 올랐죠. 전부 다 올랐죠. 한 대략 10배요? 아니면 100배요? 10배 더 뛰었죠. 100배 갑니까? 그렇죠. 뭐 100배 뛰는 데도 있고 땅 네. 따라서 뭐 50배 뛰는 데도 있고 그 정도 봐야죠. 26년 전이랑 이제 무역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것이 태국 물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태국, 베트남.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한국 물류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이제 뭐 좀 들어온다고 보는데 이제 한국 물건이 이제 양쪽 나라보다는 좀 질도 좋고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그 제약에 걸린단 말이에요. 좀 비싸놓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뭐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네.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그 고속 그 기차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네. 중국 분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아, 중국에서? 그 확신이 드십니까? 아, 그럼요. 저 한 40만에서 50만이 들어와요. 예. 그것도 들어온다는 조건에서 철도 놔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어오면 교민들도 네. 어차피 이 나라 사람보다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현지 지금 실정의 공장들은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공장이 그 우리 한국 그 신발 공장하고 옷 공장이 있었는데 네. 전부 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오래전에. 그게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지금은 주변 국가보다 또 인건비가 싸요. 평균적으로 한 여기도 한 120불, 150불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할 한 거예요. 15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기차 여기 들어오면은 공장들이 더 많이 생기겠네요. 생기죠. 예. 확신이 되십니까? 그럼요. 과거하고 현재 라오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민요. 아니요, 현지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와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무역이요. 예. 근데 나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정부에서 그 코타를 안 줘서 네. 과거에는 나무 장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부에서 코타를 안 줘서 나무 세대는 끝났고 지금 이제 인구가 자꾸 불다 보니까 식료품 쪽, 공산품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무역 물건을 쪽으로 많이 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당히 그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전 세계, 뭐 라오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라오스에 있는 한인들도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지만 이제 요 기회만 넘으면 여긴 나는 그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인들도 이제 나가신 분도 많지만 여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한인도 많아요. 그건 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씩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광 산업 쪽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죠. 라오스의 앞으로 괜찮은 비즈니스라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글쎄 나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여기는 어찌됐든 라오스 사람이나 이 중국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물건 잘 그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하면 무조건 여기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지금. 예,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뭘 돈 버는 걸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26년을 있다 보니까 너무 서둘러 가지고는 별로 좋은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천천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의 2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2년을 버티면은 예. 투자하면서 버텨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글쎄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머리도 좋고 성질도 급하고 한데, 그러나 그런 거는 더운 나라에 오면 조금 자제를 하면서 일을 해야 좀 손해를 보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회장님 생각에는 은퇴 이민으로 라오스는 괜찮은 곳인가요? 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나라가 라오스예요. 은퇴. 예.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우선 그 은퇴하신 분들이 오면 주의가 산만하면 살지를 못해요. 네. 그죠?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런 그 강력 범죄도 없고, 또 라오 그 국민들이 아주 순박하잖아요. 아프면 잘 모르는 사람도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은퇴하신 분들이 산다면 딴 나라보다는 뭐 어차피 은퇴하면 호화생활 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내 마음 편하게 안 아프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살기는 나는 아주 적합한 나라라고 나는 권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료가 좀 약간 취약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 한국에서 아주 고질적인 병을 갖고 오시는 분은 안 되지만, 네. 갑자기 와서 아픈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생길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기 아마 종합병원이 아마 설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아주 급한 분들은 이 나라 정부에서 헬기로 해서 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여기 의료 수준은 낮은가요? 아니면 중간 정도인가요? 중간 정도는 봐야죠, 여기도. 예, 중간. 상당히 괜찮다. 아, 예. 그 각국 나라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제법 와 있는 병원이 많아요. 비자 문제는 제일 쉽게 해주는 데가 이 나라죠. 그죠? 예. 뭐 영주권도 뭐 내주지만, 네. 그 여기서 뭘 하겠다 하면 1년 멀티 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네. 1년 끝나도 외국에 안 나가도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연장 가능해요. 외국에 안 나가도. 그 비자가 조건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금액만 돈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죠. 법인은 하나 설립을 해야죠. 또 개인으로 하려면 딴 법인, 우리 한국 법인으로 거기 입적을 시키면 돼요.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멀티 비자는 지금 한 450불에서 한 500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럼 또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도 있어요. 영주권을 받으신 한국 분들이 있나요? 있죠. 여러 명 있어요. 영주권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장점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그 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그 여권 없어도 네. 이 나라 그 영주권 갖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딴 나라는 안 되겠죠, 그거 갖고는. 근데 이제 뭐 조금이라도 뭘 그 민원 처리할 때는 뭐 조금 편리를 볼까 몰라도 무슨 땅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면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아, 그럼 여기 100% 됩니다. 그게 큰 장점이에요. 땅 매입은 못 하고요. 법인으로 설립한 매입도 가능하죠. 법인으로 사면. 법인으로 사면.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라오 분이 51%, 또 우리 한국 분이 49%를 해서 땅 매입이 가능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26년간 라오스 살면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좀 제일 편하다는 거? 이 마음이 나라에서. 편한가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나이 드신 분이 살기에는 이제 기후가 좋아서 네. 관절 신경통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아주 좋고, 이제 뭐 이 나라 그 고급 공무원들도 네. 외국인이 가서 이 얘기만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잘해줘서 뭐 그런 점은 뭐 아무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편하니까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예. 한국이 편하십니까? 라오스가 편하십니까? 난 지금 여기가 편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똑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이제 그 70 너이잖아요. 네. 한국 가면 어디가 일할 데도 없어요. 그죠?
난 여기서는 이제 모든 공무원이도 모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하죠. 실례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그 새마을 협력관으로서 지금 이제 10년, 11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이 나라는 그 새마을 운동이 꼭 필요한 나라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근면자조 협동이라 해서 우리 새마을 3대 그 교훈인데, 그걸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도 거의 제 성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새마을이 이 나라에서는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공무원도 내가 가서 무슨 거 이제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요. 홍 회장님이 소속이 네. 라오스 정부 소속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야, 농림부 소속입니다. 혹시 국적은 어디십니까? 한국이죠. 근데 라오스 정부에서 일을 하신다.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26년간 라오스 사시면서 한국이 그리울 때는 없었나요? 있었죠. 한국에 이제 아들, 딸, 뭐 부인, 뭐 손녀, 손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꼭 1년에 한 2번은 나가요.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건 2년째 못 나가고 있죠. 라오스에 살면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이제 언어 소통이 뭐 잘 안 되니까 네. 좀 그런 게 좀 아주 좀 답답하지만 네. 또 내 생각대로 이 주민들이 물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뭐 내가 그 욕심이니까 네. 그런 게 그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그 단점은 있지만 딴 거는 아주 편하다고 봐요. 여기 학원 같은 데 가면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지간한 소통되는 말은 다 해요. 물건 사는 거나 그- 또 생활적인 언어 정도. 그건 한 달이면 해요. 한 달이면요. 한 달이면 해요. 쉬워요, 이 나라 말이.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요. 공부를. 여기 학원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태국어랑 라오스어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한 90% 정도가 같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전혀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글씨는 틀린데 네. 말은 거의 좀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태국 사람이 라오스 오면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고요. 라오스 사람이 태국 가면은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라오 말을 태국 가서 하면은 저 시골서 왔다 그래요. 촌놈이라고. 네. 태국 사람 그래요. 이산 지역이라 가지고 넝카이나 우돈타이. 거기는 꼭 갔죠. 거기는 여기 뭐 이 나라 땅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라오스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도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조금 변하긴 했는데 예. 20몇 년 전보다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가 발전되다 보면 조금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순수해요. 오늘 회장님 귀한 이야기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혹시 다음에 이게 반응이 좋다 하면요. 네. 다음 촬영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라오스를 알리는 일이라면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BYE